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영상이 실제로 엄청 유익한 정보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돈 주고도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제 영상들을 많이 좀 보시면 집 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 짓는 이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수와 결로가 생기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가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오늘부터 해서 제가 차근차근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어떻게 지어져 있고 누수나 결로가 생겼을 때 우리 집도 이런 케이스가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미리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자신의 집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경로를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돈이 되는 공부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 하나에 제 생각에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는 분한테만 하나를 보시고 집을 지으시면 100만 원을 이득을 보신 거고, 10개를 보셨다 그러면 1000만 원의 이득을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열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단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예전에는 단열재가 솔직히 없는 집도 너무 많았고, 제가 오래된 집을 뜯어보면 단열재 없는 거나 똑같이 단열재를 넣어놓은 집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많이 그게 개선이 되어서 단열재에 대해 중요성도 많이 알고 뭐 법적으로도 강제성이 좀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잘 챙기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단열재를 잘 챙겨서 현장에 갖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시공을 할 때 똑바로 시공하지 못하면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공하는 업체에서도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꼼꼼하게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는 분도 좀 계시기 때문에 설계 사무실에서 좀 챙겨주시고, 또 요즘에는 감누이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지만 제 생각에는 건축주가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내 그 집에 살고 5년, 10년이 지났을 때도 주변에 누가 하나 있겠습니까? 그때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시공자를 선정을 할 때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리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협의를 하셔서 스티로폼 붙일 때 어떻게 붙여주실 거냐, 안 그러면 다 마음에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으면 나는 이렇게 단열재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해줄 수 있냐, 사전에 좀 확답을 받는다든지, 그것도 못 믿어오면 단열재를 붙이는 시기에 꼭 현장을 방문해서 꼭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먼저 미리 이야기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다 되고 실제로 할 때 이런 부분 해달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좀 안 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귀찮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게 귀찮은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사시는 분은 건축주지 않습니까? 꼭 챙겨서, 안 되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연장을 들고 직접 찾아가서 건축주가 직접 하십시오.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걸 꼭 해서 내 집이니까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단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림으로도 조금 부족해서 제가 다른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다 편집이 돼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최대한으로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2층 집을 이렇게 제가 자른 형태인데 1층이고 2층이고 여기 옥상 부분, 이 위에가 지붕입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골조를 표시한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건물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사실은 단열재가 건물을 다 감싸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뭐 기초 밑에도 당연히 단열재가 들어가고 지붕이나 벽면에도 다 붙습니다.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대부분 지붕이나 옥상 되는 부분은 바깥에 단열재를 붙이지 않고 안에 단열재를 붙입니다. 이런 단열재를 붙일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골조를 시공할 때 같이 일체형으로 같이 붙입니다. 거푸시 상을 짜고 스티로폼을 그 위에 얹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렇게 되면 딱 붙어가지고 일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부는 대부분 외단열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내단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 단열재를 안 붙이고 내부에 단열재로 마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외부에다가 단열재를 붙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도 붙이고
외부에 면하는 이 내부 벽면에도 저는 안에도 단열재를 이중으로 붙이게 되는데, 그거는 뭐 작업하는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지붕이나 옥상되는 부분은 골 쪽 밑에 단열재를 붙이고, 벽체는 일반적으로 외부에다 단열재를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는 뭐 건축주가 신경을 안 써도 다 이렇게 붙일 겁니다. 법정 규정의 두께 뭐 거의 이 지붕 위에, 지붕 밑에 붙이는 스티로폴이 한 20cm 가까이 됩니다. 한 18cm 이렇게 되고, 외부에 되는 거는 한 11cm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비중이나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 사이즈는 좀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해놨냐 그러면, 이 단열재를 붙일 때 꼭 건축주가 확인을 하고 이 내용을 알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옥상 부분을 조금 확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옥상 부분에 콘크리트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단열재를 붙이는데, 단열재를 위에다가 탁탁 붙이면 어떤 데는 단열재가 딱 밀착이 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단열재가 중간에 틈이 생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 콘크리트를 치면 이 틈새만큼 콘크리트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냉기가 들어오면 이 사이로 통합니다. 이 단열이 깨진 경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구할 수 있냐? 시공자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하기 전에 이런 스티로폴을 붙일 때, 스티로폴과 스티로폴 사이에는 빈틈 없게 꼭 마감을 해달라. 이런 떨어지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달라 그러냐면, 우레타 폼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밀실하게 채워달라.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전에 꼭 해야 됩니다. 타설하고 나면 이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어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꼭 이 부분을 충전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골조가 있는 이 검은색 안에는,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잘 아실 건데, 이 벽체 안에 철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배관들이 많이 지나가 있습니다. 뭐 전기 배관, 설비 배관, 뭐 통신, 조금 규모가 있으면 이제 소방까지 배관들이 막 지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관들이 지나가면서 특히 최상층에 슬라브 밑에 전기복스라고 이렇게 이만하게 셀을 묶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선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사진에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게 천장에 다 달아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공하냐 그러면, 거의 일반적으로 이 상부에는 스티로폴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스티로폴을 잘라냅니다. 일정 부분 잘라내고 이 복스를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콘크리트를 치면 이 밑에까지 전부 다 복스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콘크리트가 치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단열이 안 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스를 묻는다 그러면 이 틈새를 전부 다 말씀드린 대로 우레탄 폼으로 충전을 해달라 그러든지, 안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이 복스가 없이 전선으로만 그냥 빼는 방법. 더 좋은 방법은 이 옥상이나 지붕 이 최상부에는 이 여기에 철근만 지나가고 배관은 여기에 안 지나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배관이 안 지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권장하는 것은, 여기 이제 천장이 쳐질 거 아닙니까? 천장이 쳐지면 배관을 천장 그 위에 최상층 골 쪽으로 지나가지 말고 이 단열재와 이 천장 사이로 배관이 지나가게 해라. 제일 권장하는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찾는 거는 이 복수를 묻으면 이 안에는 전부 다 우레탄 폼으로 충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복수 없이 배관만 이렇게 빼내서 이 열이 뺏기는 게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이거는 잘하면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건축주가 직접 이 타이밍에 확인을 해서 올라가서 우레탄 폼 있습니다.
일회용도 있는데 일회용은 한 5,000원 정도만 하면 삽니다. 그거 하나 들고 올라가서 채워 넣는 겁니다. 채워 넣으면 제 생각에 그렇게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 시공자가 잘 할 겁니다. 건축주가 그렇게 한번 액션을 취하면 조금 괜찮은 시공자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할 겁니다. 오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최상층, 지붕층에 스티로폴로 인한 이렇게 결로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벽체에서 단열재를 붙일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외부에다가 단열재를 붙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제가 외부에다가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브나 지붕은 내부에 단열재가 있는데 이렇게 시공을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벽을 이렇게 이 콘크리트 벽을 칠 때 이 스티로폴을 일체형으로 같이 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에 가니까 많이 그렇게 하고 있던데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폼에 스티로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딱 붙어가지고 일체가 완전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지방에도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지방마다 다른 건 아닌데 작업하는 스타일의 차이인데 사실 이 밑에나 이런 데는 거의 다 골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외부에 열 반사 단열재나 안 그러면 스티로폴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콘크리트를 칠 때 단열재를 일체형으로 붙이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골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단열재를 붙이는 게 좋으냐 그거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포인트는 단열이나 결로나 이런 이제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단열재하고 이 콘크리트하고 같이 일체로 친다고 전제했을 때 뭐 장점도 많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고 어느 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붕에서의 문제점은 똑같이 있습니다. 이 외부에 단열재를 일체로 붙이게 되면 여기서도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듯이 이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이 틈새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틈을 잘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작업자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나중에 집을 다 치고 나면 이제 외부에서 보면 시멘트가 보일 겁니다. 일부. 그러면 시멘트가 삐져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로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붕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 외벽에서 이런 틈새 이런 부분을 건축자가 좀 챙겨서 우레탄 폼 하나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그 틈새를 메워 넣으면 조금 작업자들이 더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콘크리트 칠 때 이 틈새로 이렇게 열이 뺏길 수 있으니까 이 스티로폴 사이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조금 염려되는 게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요 밑인데 이게 이제 콘크리트 벽체고 여기 단열재를 붙인 겁니다. 이 파란색이 바깥에 뭘 마감을 해도 마감을 할 거 아닙니까? 창틀이 설치가 될 거고 골조하고 창틀 사이에는 시멘트로 사춤을 해도 되고 요즘에는 그냥 우레탄 폼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와 단열재가 먼저 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단열재하고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창틀을 시공을 하면 이 틈새에 우레탄 폼이나 사춤을 하게 되면 그냥 이걸로 끝납니다. 그냥 사춤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실리콘 코팅을 한다. 그런데 위에서 누수가 돼서 이 골조와 단열재 사이로 물이 빼어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는 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뜯어내야 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조가 먼저 되고 단열재를 나중에 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골조를 먼저 시공하고 난 다음에 창틀을 설치를 합니다. 창틀을 설치를 하면 여기는 이렇게 뭘 채워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워 넣으면 이 모서리에 꼭 제 같은 경우 이렇게 실리콘을 칠합니다. 실리콘을 칠하고
이 바깥에 이제 단열재를 붙일 겁니다. 단열재를 붙이고 다시 이렇게 마감을 할 겁니다. 마감하고 난 뒤에 또 여기에도 또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여기 실리콘을 칠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골조와 단열재 사이에 누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실리콘이 1차적으로 한번 막아줄 겁니다. 그런데 골조와 단열재를 일체형으로 했을 때는 이 틈새로, 근데 사실은 이 골조하고 단열재를 일체형으로 하면 골조와 단열재를 일체형으로 안 한 것보다 이 누수되는 확률은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는 그 빈틈없이 그냥 골조하고 단열재가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틈이 없을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골조가 된 다음에 단열재를 붙이면 이 사이에는 무수한 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골조하고 단열재를 일체형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크게 이 사이로 누수될 염려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단열재 틈새로 들어왔다 해도 대부분 이 틈새로 많이 누수가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지금 이런 현장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이 창 상부의 부분은 일정 부분 단열재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실리콘을 다시 칠하고 뭐 이 부분을 다시 또 마감을 하고 외부 마감재를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집을 지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열재하고 뭐 일체형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따로 이제 시공을 하는지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뭐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거를 선택할 때 건축주도 이 내용을 제 생각에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공자가 몇 년 뒤에 도망을 가서 뭐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람을 불러서 조치를 취할 때 내 집은 지을 때 이렇게 지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보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조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비용이 작게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사실은 저도 이래 뭐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글자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가서 봐도 어쨌든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뜯어봐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막 뜯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작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또 이제 시공자가 사진을 많이 찍어 놓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찍는데 또 제 생각에는 시공자가 사진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도 집을 지을 때 좀 사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날 때 현장에 들러서 그냥 돌아보지만 말고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 놓을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은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중에 마감에 가리고 예를 들어서 골조 안에 들어가고 특히나 뭐 설비 배관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호수 배관 이런 거는 미리 꼭 다 찍어 놔야 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찍어 놨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런 경우가 원체 많았어 가지고 그 부분만 없습니다. 다른 사진이 몇백 장이 있는데 제가 딱 보고 싶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원체 많기 때문에 건축주가 좀 사진을 많이 찍어 놓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감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 뭐 천장 안이라든지 뭐 화장실 천장, 나중에 뜯어봐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많이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단열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꼭 건축주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시공자가 계속 집을 좀 관리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뭐 공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저도 가서 뭐 여쭤보면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으십니다. 조금만 알고 계시거나 더 좋은 건 사진이라도 조금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 간단하게 공사가 될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찾아가야 되니까 그게 시간과 비용입니다.